안녕하세요. 수학 익힘책을 함께 풀어주는 남자쌤, 줄여서 수익남, 경남 진주 촉석초등학교 하우영 선생님입니다. 수학을 조금 더 쉽게, 수학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고자 수학 익힘책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약수와 배수 단원 2단원의 9차시 9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책 44쪽과 45쪽을 먼저 꼭 풀어보고 선생님 영상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다 풀어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믿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나중에 다 푼 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식으로 영상을 듣도록 합니다. 첫 번째, 1번 32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약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약수가 뭔가요? 네, 수학에서 말하는 뜻, 정의, 이런 의미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약수는 바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2의 약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선생님이 32를 곱셈으로 나타내보라 했죠. 자, 그러면 순서를 맞춰서 해야 한다 해서 1부터 해볼게요. 1 곱하기 32, 그 다음 1보다 큰 2 곱하기 16. 자, 3은 되나요? 3은 안 되죠. 자, 4, 8, 32가 되죠. 자, 5 되나요? 6, 7, 다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뭐죠? 8로 돌아왔어요. 8 곱하기 4.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구해주면 다 여기 보면 1, 32, 2, 16, 4, 8 이 숫자들이 약수가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1, 2, 4, 8, 16, 자, 32가 32의 약수가 됩니다. 자, 혹시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약수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8의 배수 중에서 20보다 큰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배수가 뭔지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배수는 어떤 수를 그 자리수, 그리고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한 수들을 배수라고 합니다. 자, 배하면 되죠. 자, 그럼 8의 배수는 8, 9구단에서 우리 8단을 외우면 되겠죠.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자, 이렇게 되겠네요. 8, 6, 48. 이제 넘어갔죠. 자, 이렇게 20보다 큰 수를 모두 찾아 하려고 했는데, 이런 8의 배수, 8의 3배 인 24와 8의 4배인 32와 8의 5배인 40이 됩니다. 동그라미 표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배수와 약수의 의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하고, 배수는 1배, 2배, 3배, 그러니까 2배, 3배, 4배 이렇게 배한 수를 바로 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약수와 배수는 반대 개념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14는 1, 2, 7, 14를 몇 배의 한 수죠. 예를 들어서 1의 14배, 2의 7배, 7의 2배, 14의 1배, 1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4는 1, 2, 7, 14의 배수가 되겠죠. 반대로 1, 2, 7, 14는 14의 뭐가 될까요? 약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1, 2, 7, 14에 의해서 14는 나누어 떨어지게 돼요. 1로 나누면 14가 몫이 되고, 2로 나누면 7, 7로 나누면 2, 14는 1. 그래서 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 서로 위치만 바꾼 거죠. 자, 이걸 잘 이해하도록 합니다. 아까 약수와 배수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세로셈으로 풀어볼게요. 자, 36과 48이 있으면 자, 최대 공약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공약수를 옆에 써주면 되죠. 이게 자, 2부터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2가 되나요?
둘 다 짝수니까 2가 되겠네. 2. 자, 2뭐 36. 자, 18입니다. 자, 48. 2뭐 48 하면 24입니다. 48을 2로 나누면, 자, 18과 24네요. 또 2로 해볼까요? 되나요? 둘 다 짝수네. 2네. 2, 9, 18. 24는 많이 본 숫자죠. 12단에서 두 번째. 2 곱하기 12가 24. 9와 10이네요. 2가 되나요? 하나는 홀수이기 때문에 2는 안 되네요. 자, 그 다음 3 되나요? 되네요. 자, 3으로 해볼게요. 3, 3은 9, 3, 4, 12. 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죠? 자, 이 옆에 있는 공약수들을 곱해주면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4, 3, 12.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 즉 12입니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볼게요. 다른 방법은, 자,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숫자를 이렇게 나타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36은, 자, 2 곱하기 18이었죠. 자, 이걸 더 잘게 부숴볼게요. 자, 2 곱하기 18을 하면 3 곱하기 6이겠죠. 이걸 더 여러 숫자로 해볼게.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8을 또 더 여러가지 숫자, 작은 여러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자, 2부터 해볼게요. 2 곱하기 24네요. 자, 24를 더 잘게 나눠보면 2 곱하기 3, 8, 24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8이 될 거예요. 여기서 또 더 나눌 수 있죠. 8을 더 잘게 부숴볼게. 2 곱하기 3 곱하기, 자, 2 곱하기 4인데 4도 더 잘게 부숴서 이런 식으로까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볼게요. 여기와 여기에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들을 구하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뭐가 되죠? 2도 여기 있고, 3도 여기 있고, 2도 있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들어있진 않죠. 그럼 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숫자를 곱하면 2 한 번, 3 한 번, 2 한 번.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4, 3, 12. 이렇게 최대 공약수 12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쪽입니다.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세로식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과 24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로식으로, 자, 공약수를 여기다 하면 돼요. 자, 이때는 선생님 방법으로는 2부터 하는 거예요. 둘 다 짝수기 때문에 2 되나요? 네, 됩니다. 2, 8, 16. 24 엄청 자주 나오죠, 여러분? 자, 2는 뭐다? 12의 2배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2부터 먼저 해보죠. 2 되나요? 짝수죠? 됩니다. 2, 4, 8. 2, 6, 12. 되네요. 또 한번 해볼게요. 공약수. 둘 다 짝수죠? 그럼 2로 합니다. 2, 4. 2, 3은 6. 더 되나요? 자, 이거는 1 말고는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줍니다. 더 없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자, 공통으로 들어간 이거에다가 밑에 있는 이 숫자들을 다 곱하면 되죠. 한마디로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거를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2, 2, 4, 4, 2, 8, 8, 2, 16. 16 곱하기 3은 48. 이렇게 됩니다. 48. 자,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금방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처럼 이 수들을 작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첫 번째 16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6은 2 곱하기 8이 되죠. 8은 우리가 2를 3번 곱한 거랑 같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뭐다? 2를 4번 곱한 게 16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24도 한번 볼게요. 24는 2 곱하기 12죠. 근데 12는 2 곱하기 6과 같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6이에요. 10이니까. 근데 6을 또 나눌 수 있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자,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공통으로 구한 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뭔지 먼저 볼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공통으로 들어있죠. 자, 16과 2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자, 첫 번째,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아까도 구했지만 공통으로 구한 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그때 배웠던 거 복습해 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죠?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두 번 곱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이렇게 둘 중에 한 번만 이렇게 먼저 곱하고 그 다음 남은 것들을 한 번씩 곱해주는 거예요. 16에서 남은 2, 3에서 남은 3 이렇게 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4, 2, 8, 8 곱하기 2는 16, 16 곱하기 3은 48. 똑같죠?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중기와 연수가 각각 아래의 규칙에 따라 바둑돌을 50개, 50개씩 놓을 때 같은 자리에 흰 바둑돌을 놓는 경우는 모두 몇 번인가요?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우리 도미노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 했던 거 뭐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반복되거나 빨노초 빨노초 이렇게 반복하는 게 있죠. 반복되는 바둑돌을 이렇게 나타낼 때 꼭 같은 자리에 어떤 색깔이 오는 경우 이걸 모두 몇 번에 올 수 있는지 이런 걸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규칙성을 볼게요. 중기 거부터 볼게요. 중기는 흰 바둑돌이 몇 번에 한 번씩 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흰 바둑돌 하나, 둘,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열, 열하나, 12번째. 눈치챈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럼 흰 바둑돌은 뭐의 배수마다 한 번씩 올까요? 바로 3의 배수. 3의 배수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수 볼게요. 연수는 흰 바둑돌이 언제 한 번씩 1, 2, 3, 4 네 번째 오고 5, 6, 7, 8 여덟 번째 오고 9, 10, 11, 12번째 오네요. 그죠? 한마디로 연수는 4의 배수, 4의 배수에 해당하는 횟수에서만 흰 바둑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자, 지금은 이렇게 중기와 연수의 상황으로 되어 있지만 숫자만 보면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3과 4의 자, 공배수 한마디로 하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같은 색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했는데 3과 4의 공배수는 뭐의 배수와 똑같을까요? 힌트 최소 공배수를 씁니다. 바로 3과 4의 공배수는 뭐와 같다?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했어요. 자,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면 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12가 공배수고 최소 공배수라는 걸 알았어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여기서 구했지만 12죠. 12. 그러니까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2이기 때문에 12의 배수에 해당하는 만큼 흰 바둑돌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다음번 흰 바둑돌이 마주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12의 배수. 자, 선생님 12의 배수는 외우도록 했죠. 12 곱하기 1은 12. 지금 그래서 12번째 왔고 12 곱하기 2는 24. 24번째에 또 흰 바둑돌이 올 거예요. 자, 그럼 12 곱하기 3은 36번째에 또 흰 바둑돌이 올 거고 자, 4는 48. 48번째에 또 흰 바둑돌이 올 거예요. 자, 그럼 12 곱하기 5는 60이죠. 60번째이기 때문에 50을 넘어가니까 흰 바둑돌이 오는 경우는 총 몇 번이다? 자, 12 곱하기 4. 4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랑 복습을 하면 자, 뭐와 뭐의 공배수는 뭐와 뭐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런 거 보세요. 자,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뭘까요? 최소 공배수
이렇게 1 차이가 나는 수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곱하면 됩니다. 2 곱하기 3, 6. 자, 3과 4의 최소 공배수 3 곱하기 4 하면 1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과 8의 최소 공배수 7 곱하기 8, 56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자, 대화를 읽고 공약수와 공배수를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자, 7번 문제 정말 선생님 왕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뜻을 이해해야 되고, 특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부분, 특히 슬기의 말과 지혜의 말 정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6번 문제에서 말한 게 바로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혜부터 볼게요. 36과 24의 공배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자, 이 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랑 똑같아요. 3과 4의 공배수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자, 이거 공식처럼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공배수는 뭐랑 같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배수의 배수와 같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슬기말 볼게요. 36과 24의 공약수는 36과 24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자,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예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 학습터에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슬기와 지혜의 말은 맞는 거예요. 연수의 말은 볼게요. 잘못 말한 친구는 연수가 되는데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커.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최대 공약수, 일단 어떤 수의 약수, 여러분 약수 중에서 공약수는 뭐예요?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인 수를 공약수라고 하죠. 그 공통인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최대 공약수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약수가 여러분 원래 자기들 숫자보다 클 수가 있나요? 같거나 작아요. 더군다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 그 두 숫자보다 작게 마련이에요. 무조건. 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작아요. 자, 근데 최소 공배수는 어때요? 배수끼리, 배수 중에서도 같은 배수 두 숫자에 그 수 중에서 제일 작긴 하지만 배수기 때문에 원래 숫자보다 크죠. 한마디로 이건 딱 봐도 최대 공약수는 36과 24보다 작을 거고 36과 24보다 최소 공배수는 클 거예요. 맞죠? 근데 연수는 최대 공약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말이겠죠.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최대 공약수는 두 숫자보다 작다. 최소 공배수는 두 숫자보다 크다. 자,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연수 말에서 2와 8의 최대 공약수. 자, 2와 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2가 돼요. 한마디로 하면 그 자체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36과 24, 2와 8, 그 숫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크진 않죠. 근데 2와 8을 예를 들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2와 8의 최소 공배수는 또 8이 돼요. 한마디로 그 둘 숫자 중에서 같은 수지만 큰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2와 8 이런 예시에서도 2와 8 그 숫자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보다 무조건 크게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유 써볼까요? 자, 3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36과 24의 최소 공배수보다 작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 학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를 할 때 다 열심히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7번 문제가 정말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를 해야 돼요. 외워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나면. 자,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 이 부분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구구단처럼 여러분 이해하고 있던 거를 매번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서 1시간이 걸려서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나면 확실히 여러분께 되어야죠. 그러면 이 말들은 핵심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고 있는 게 선생님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특히 혹시 뭐 약수와 배수, 뭐 공약수, 최대 공약수, 공배수, 최대 공배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 안 돼 하고 끝나지 말고 앞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서 했던 앞에 수업들을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복습하고, 혹시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하호영 선생님 그리고 다미은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서 꼭 질문을 해서 꼭 알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남 진주 촉석초등학교 하우영 선생님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네이버에서 하우영이라고 한번 검색해보면 선생님 블로그나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안녕.